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맥스킴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눈물길 막힘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나는 평상시 눈물을 흐르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없어도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외출할 때는 항상 손수건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데 계속해서 눈물을 닦다 보니 눈이 따가워지고 눈곱이 끼어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눈 언저리에는 약간 붉은색 피부의 변화도 생기곤 합니다. 특히 무슨 이유에서인지 눈물이 이유 없이 계속 흐르는데 이는 대체로 눈물이 빠져나가는 배출로가 막혀 있다는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눈물길 막힘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눈물샘과 눈물길은 눈의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눈꺼풀 위와 아래 입구에서부터 코를 통해서 눈물이 배출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눈물샘은 눈물을 생성하는 공장에 비유되며 눈물길은 눈물이 배출되는 하수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물샘은 눈썹 아래 바깥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눈을 깜막일 때 눈물이 나와 눈물이 눈 전체의 표면을 도포한 후 눈꺼풀에 위치한 눈물 배출로의 입구인 누점으로 들어가 코 안으로 배출됩니다. 많이 울면 눈물뿐만 아니라 콧물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콧물이 코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눈물길 막힘은 선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눈물이 역류 방지를 하기 위해 눈물길에 위치한 판막이 열려 있지 않고 얇은 막으로 막혀 있어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눈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눈물 필름층이 눈에 높게 고여 있어 항상 그렁그렁하고 눈곱이 끼게 됩니다. 그러나 선천적인 질환은 얇은 막이 아직 개통되지 않아서 아이가 자랄수록 대부분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돌 전후로 증상이 없어지게 되는데 돌이 지난 후에도 계속 증상이 이어진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눈물 쇳길이 있습니다. 눈물 쇳길은 정상적인 해부 구조 이외에 쇳길이 있는 것으로 피부에서 눈물이 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좋지만 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염증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성인기에 치료해도 됩니다. 이 외에도 속눈썹 찔림, 결막염, 알러지 비염 등이 눈물이 많이 흐르는 이유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눈물길 막힘은 대부분 노화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물이 배출되는 주변 조직이 느슨해지고 눈물길도 좁아집니다. 바람이 불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바람에 의해 눈물이 증발되면서 인체가 눈물이 부족한 상태로 잘못 인식하고 눈물을 계속해서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급성, 만성, 눈물 주머니 염, 고름, 균 감염, 갑상선 질환에 의한 방사선 치료, 외상, 비염, 비강, 수술과 같은 과거력 등이 눈물길 막힘을 일으키는 후천적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눈물길 막힘이 동반되면 눈물 자체가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리고 뿌옇게 보이며 계속 닦아내게 돼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눈동자의 껍질이 손상이 되는 등 2차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후천적 눈물길 막힘은 자연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름이나 따뜻한 계절에는 바람에 의한 눈물 증발이 적고 조직이 수축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눈물길 막힘의 기본 치료는 좁아진 눈물길을 넓혀주는 것인데 완전히 막힌 경우와 부분적으로 막힌 경우의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눈물길 관료검사에서 식염수가 코로 내려온다면 눈물길이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 좁아져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눈물길 내에 실리콘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반면 눈물길이 완전히 막혀 역류하는 경우에는 막힌 눈물길을 대신하는 지름길 통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눈물주머니 코안 연결술이라고 하는 이 수술은 눈물주머니와 코 사이에 있는 뼈에 작은 구멍을 내어 눈물주머니와 코 안에 직접 연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부분적으로 눈물길이 막혀 있는 채로 방치하면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관리와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평소 눈을 자주 비비거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것을 자제하고 인공 눈물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눈물길 막힘에 대한 치료 방법은 막힘 정도와 원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주요한 치료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물길 확장 수술이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실리콘 삽입 수술입니다. 적용 대상은 눈물길이 좁아진 경우에 해당되고요. 수술 방법은 눈물길 내에 실리콘관을 삽입하여 눈물의 흐름을 개선합니다. 이 방법은 눈물길을 확장시켜 통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주머니 코안 연결 수술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눈물길이 완전히 막힌 경우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술 방법은 눈물주머니와 코 사이에 있는 뼈에 작은 구멍을 내어 눈물주머니와 코 안에 직접 연결하도록 만듭니다. 이를 통해 눈물이 다른 경로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적 막힘이 관리와 치료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눈물길이 부분적으로 막힌 경우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료 방법은 정기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눈을 자주 비비거나 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것을 자제하고 인공 눈물을 활용하여 눈을 적절히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인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을 말합니다. 적용 대상은 특정 질환이나 외부 요인에 의한 눈물길 막힘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치료 방법은 기저에 있는 질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갑상선 질환, 균 감염, 외상 등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방법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눈물길 막힘의 증상이나 원인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후에는 전문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눈물샘과 눈물길에 대한 설명에서 나타나는 눈물 관련 문제를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연어라든가 고등어, 청어 등의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을 말씀드립니다. 시금치, 당근, 호박 등은 시각 기능 및 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A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을 소개합니다. 딸기, 오렌지, 레몬 등은 눈 건강을 지원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을 말씀드립니다. 아몬드, 해바라기 씨앗, 마늘 등은 눈 건강을 지원하는 비타민 E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식품을 소개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변성 및 녹내장 예방에 도움이 되며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언이 풍부한 식품을 소개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눈 건강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언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세요. 빨간 고기, 즉 닭고기, 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수분 섭취입니다.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물, 채소, 과일 등 좋은 수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 제작자 맥스킴입니다. 팩트에 기반한 유익한 정보만을 선별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48년생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매일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버튼이 빨간색이 되어 있으면 구독이 안 되었으니 엄지 모양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라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